워싱턴 DC에 박재영 박사 연결했는데요. 그 이재명이가 된다는 가정 생각하기도 끔찍한데 한미 동맹은 참 위험해질 텐데 대놓고 미국에서도 걱정 많이 하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죠. 혹시나 했는데 이게 역시나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이게 지금 사실 한국에선 다들 그 대선 자체, 경선, 이 과정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 운명을 좌우할 이 안보 문제, 국제 정세 이런 데 좀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 좀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 대결 계속 이제 심해지는 와중에서 미국은 여전히 이 한국에게 상당한 역할을 아직도 지금 바라고는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상 이제 기대를 접은 거 아닙니까? 네. 뭐 이전에 트럼프도 그랬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일단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선거 통해서 다음 정권에서 이제 미국도 이 한반도 문제 여러 가지 방향 이게 중요한 걸 결정하겠다. 그래서 좀 지금 관망하는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미국은 한반도 동북아 이쪽 관련 구상을 사실 모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근데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네. 하나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면 어쨌든 한국의 새 정부하고 논의를 하고 어떤 이게 접점을 찾아서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겠고,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생겼는데 도저히 뭐가 이쪽하고 같이 맞출 수가 없다. 그럼 다른 방법은 한미 동맹 포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일본하고 동맹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뭐 쿼드라든가 이런 거 강화하고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그건데요. 네.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고 계속 지금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바로 지금 미국의 동북아 한반도 전략에서 사실상 한국을 배제 또는 이제 포기하는 그런 방향인데요. 근데 만약 지금과 상황이 달라진 게 없을 경우, 지금 이런 그 동북아 상황이 그대로일 때 이재명이 집권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사실상 한국을 포기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네. 이게 지금 워싱턴의 이제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그 국제 그 첩보 정보 공유 동맹이라고 하죠. 이 파이브 아이즈 요즘 네. 그 예. 한국에도 보도가 된 걸로 아는데 네. 여기에 지금 한국을 참여시키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파이브 아이즈에 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지금 그 속해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렇게 5나라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 인도, 독일을 참여시키려고. 예. 그러니까 파이브 아이즈가 아니라 뭐 6나 7, 8 아이즈가 되겠죠. 그렇게 네. 되면.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미국이 그 최고의 그 국제 첩보 동맹을 이게 늘릴까? 특히 한국, 일본, 인도 쪽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박사님. 중국 때문이겠죠. 중국과 그렇죠. 뭐 조그만 거는 북한이고 제일 큰 거는 중국이겠죠. 예. 그렇죠.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미국은 과연 현재 한국 정부를 믿고 이 최고의 국제 첩보 동맹에 한국을 참여시킬 수 있느냐? 그 고민이 깊은데, 지금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재명이가 된다면 파이브 아이브스에 한국 들어가는 거를 안 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그렇죠. 첩보 동맹인데 정보가 북한으로 새고 중국으로 새면 그건 오히려 큰일인데 이재명이 된다면 안 할 가능성이 더 크죠. 그 지금 물론 이재명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이거를 그렇죠. 결정을 안 하고 일단 다음 정부의 상황을 보겠다는 거죠. 예. 하는 입장인데 특히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에서 아예 내놓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한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혈맹인 것은 맞지만 이 문제는 지금 다르다 이건데 이제 최고의 국제 첩보 공유하는 그런 문제는 단순히 동맹이라고 해서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좀 점잖게 표현을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바로 그거죠. 결국 그 뜻은 지금 한국 정부는 못 믿는다 이거죠. 그거죠. 예, 그거죠. 예. 그래서 그나마 대안으로 검토하는 게 현재 문재인 정부는 좀 못 믿겠으니까 몇 달 안 남은 한국 대선 결과 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다행히
지금 야권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뭐 별 고민 없겠죠. 양국 사이에 이 합의가 쉽게 되겠고 그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문제는 민주당 특히 네. 그 중에서도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는 어쩔 건가? 과연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국제 이 첩보 동맹에 참여시키려고 할까?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전에 이재명 정부가 이 참여 안 한다고 할 한 그 일을 이게 봐 이재명이 먼저 그 참여를 안 한다 이렇게 이제 가능성이 더 높게 보고는 있는데 네. 그 더 우려하는 건 뭐냐면 오히려 자기들도 하겠다 뭐 협조하는 척하고 참여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다 이 판 흔들어 놓고 뭐 첩보 빼내가지고 중국하고 북한에다 다 갖다 바치는 그게 큰 일이죠. 그런 짓을 할까? 예. 스파이 짓 그러니까 할까봐 큰 일이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뿐 아니라 다른 이미 기존 참여 국가들도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네. 그런 입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파이브 아이즈가 어쩌면 이 미국이 한국에 제시하는 지금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점인데요. 미국은 이미 지금 쿼드 아까 말씀하신 쿼드에 지금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쿼드 동맹에 한국을 추가하려다가 사실상 이제 퇴짜 맞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 눈치 보던 그 문재인 정부가 결국 그냥 슬쩍 발을 빼버린 건데 그래서 가장 지금 그 중요한 한반도 그 한국이 아니라 사실 그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쿼드에서. 예. 근데 이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요즘 일본, 그 미국뿐 아니라 서방 주요국들하고 특히 군사 안보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본은 지금 지난 5월에 규슈 일대에서 미국, 프랑스, 호주하고 이 합동훈련을 했고 바로 얼마 전 8월에는 또 미국, 영국, 네덜란드하고 합동훈련을 하면서 아주 굉장히 지금 각국 그 동맹들하고 그 자기들 이 군사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북한하고 지금 이런 상태인 지금 한국은 오히려 뭐 합니까? 한미 합동훈련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쿼드에서 이 중심 역할을 잡은 이 일본 이제는 이제 파이브 아이즈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일본 정부는 이 파이브 아이즈 그 미국이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에 이미 자기들이 먼저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미국 내에서도 일본이 파이브 아이즈의 가세에서 식스 아이즈로 발전하는 걸 지금 굉장히 바라고 반기고 있다고 그러고요. 예.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반대로 또 여기서 이 과거 쿼드에서처럼 또 그냥 어정쩡하게 중국 눈치 보다가 지금 발빼를 공개는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뿐 아니라 같은 참여국가 다른 국가들까지 모두 이제 한국은 뭐 쿼드고 파이브 아이즈고 뭐고 이 국제안보 동맹에서 사실상 이제 한국을 전부 배제하는 쪽으로 갈 게 뻔하다 이건데요. 예. 그러니까 그 경우 한국은 오직 중국밖에 바라볼 데가 없겠죠. 더 이상은 이제 다 왕따가 됐으니까. 그래서 중국만 바라보고 이제 사실상 중국의 속국처럼 사는 길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관계는 그렇게 될수록 더 나빠지겠죠. 예.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그냥 관계가 나쁜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적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즉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국내 경제 사회 뭐 완전히 뭐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 이것도 문제지만 국제적으로도 지금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게. 예. 그게 더 큰 일이에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도 큰 일이지만 이건 그렇죠. 이 국제관계가. 생명과 직결된 문제고 이게 사는 거하고 직결된 문제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아유, 잘 정리해 주셨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이런 나라는 막아야죠. 국민이 막아야지 누가 막습니까? 네. 그렇죠. 예. 워싱턴 DC의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참 이거 가정만 해도 섬찟하네. 이거 근데 지금 현실이 지지율도 그렇고 첫째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조작이 문제예요. 여론 조작을 막 돌리죠. 그다음에 선거 때는 선거를 조작해 버리.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런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왜들 부정선거에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게 급소인데 아 답답합니다 진짜. 아, 마치겠습니다.